어제도 보면 보수단체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해줬다. 재벌들을 엮어서 지원을 해줬다. 또 그런 부분에서 댓글을 다는 부분이나 이 작업을 하는 부분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도 많이 이 지금 국정원 계획위원회에서 검사 이 서울중앙지검 쪽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서 좀 검사들이 지금 힘들다라는 식으로 푸념을 국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국정원 간부로 체포된 한 사람은, 구속된 한 사람은 구속되기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해서 들여다봐도 되느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음날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비밀 취급, 적어도 2급 이상의 비밀 취급 인가 없이 비밀 자료를 들여다봤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정혜구 교수가 임명됐는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한국의 좌파 성향의 교수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비판했고 한 청년에 대해서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뭐 하는 겁니까? 북한 간첩 잡는데 한마디로 북한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갔고요. 개혁위원회에 이석범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 부인이 또 이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이죠.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인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 나머지들 교수인데요. 사실상 주도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정혜구, 이석범, 장유식 같은 이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기 전에 16차례 회의를 열고 3차례에 걸쳐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와 법조계 관계자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기 전에 국정원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건 위법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한 수사 자료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독수독가 이론의 정형이죠. 그 자체가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원 개혁위 활동 자료에 따르면 개혁위원 13명 중에서 정혜구 위원장 등 민간위원 8, 나머지는 이제 내부위원이겠죠. 정부위원이나 8이 8월 29일 2급 비밀 인가를 받았는데요. 받기 전 8월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국정원 업무 현황과 국정원 댓글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사실 확인 결과, 세계일보 보도문건 관련 의혹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 내용 등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매주 한두 번씩 국정원에서 16번의 회의를 열었고요. 회의에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국정원의 조직 정원에 관련한 규정 개정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민간위원이 열람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공개는 거부했는데요.
그때는 또 국정원이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비밀 취급 인가를 받기 전에 민간 위원들이 열람한 자료에 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조직 인원은 물론이고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활동 사항 등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언론의 질의에 말했는데 그러면 국정원 계획위원들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기 전에 이걸 왜 받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열람한 자료는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국정원이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정원법에 따르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보안 규정에 근거해 비밀 취급 미인가자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보안각서, 징구 등 보안 조치 아래 자료를 열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의 이 스파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딱 보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CIA나 대통령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정보에 이 접근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이 등급별로 또 그 자신의 업무별로 이 비밀 취급 인가가 해지되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걸 넘어서면 무조건 불법이죠. 그걸 편법으로 국정원장이 그냥 인정하면 그걸 봐도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비밀 취급 인가를 왜 하나요? 그러나 법조계나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은 불법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안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안 업무 규정상 비밀을 볼 수 있는 비밀 취급 미인가자에 민간인을 넣어 해석한 경우는 국정원과 검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민간인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정원의 자료를 열람했다면 불법이다 했고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정원은 국정원의 조직, 직무,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국정원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근거한 보안 업무 규정도 상위법 내에서 해석돼야 된다며 비밀 취급 미인가자에 민간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넓게 보더라도 유관기관 소속원에 안에서만 취급 인가가 없을 때 국정원장이 허락하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증거는 재판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비밀 취급 인가 과정도 명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기 전에 국정원 자료를 열람하거나 취급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사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서 비밀 취급 인가 신청 시기와 과정 등도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 고위 간부도 열람도 비밀 취급이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가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인가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국정원의 자료를 다 열람했다라는 것은 그건 업무상 일로 볼 수 없는 거죠. 국정원 직원은요. 현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경우 국정원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모든 과거에 이 정권과 관련되는 자료를 다 살펴서 파헤치면서 일부터 저질러 놓고는 사후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다 하고 또 국정원장이 허락했을 경우에는 누구든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면서 이런 자료를 다 파헤치는 것은 옳은 것이냐? 저는요, 아무리 적폐청산도 좋지만은 그것도 공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즉,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그래서 외국의 영화들 보면 스파이 기관 MI6나 CIA를 보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암투도 발생하고 하지만은 그런 조직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업무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입수한 모든 정보들을 파헤쳐서 그걸로 정적들을 잡는 쪽으로 이용한다면 이건 국정원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상대 진영을 잡기 위한 정보 수집처죠. 자, 그런데 한겨레는 또 다르게 전혀 180도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핵심 서버 접근을 가로막는 내부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기로에 선 국정원 TF, 마치 국정원 내부에서 이 국정원의 정보를 이렇게 파헤치려는 민간위원들한테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 정보를 과거의 적폐를 파헤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와요, 이 한겨레 신문 기사가 같은 날 180도 다르게 나온 것은 철저하게 이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로 물타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휘부 지시, 특수활동비 내역 등 서버 검색을 국정원 직원이 정담하고 TF 외부위원은 제공된 자료만 분석한다. 그러면 외부위원들이 들어가서 국정원 서버를 보고 다 찾아야 된다 하면 이 외부위원 중에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로 사상이 불투명하고 국정원 해체를 바라는 사람은 위원장이나 위원 자격을 빼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이 보안의식이 확립된 사람만 들어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자료를 보내거나 누락시키고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혼선 사례를 빈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동욱 사건이나 해킹 프로그램 RCS 건과 관련돼서 부실한 조사를 유발하고 있다. 이것은 서버 검색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의도적으로 국정원 내부에서 이 국정원 위원들을 그러니까 계획위원들을 엿먹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검색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별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되고 국정원은 파견 검사 필요에 따라서 접근을 하겠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지검장이 이 분념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 박지원 의원이 이 최동욱 혼외자, 노무현 논두렁 시계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웃으면 안 되지요. 재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수사 의뢰된 사건들을 조사하느라고 정말 검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서 그럴까 하고 보니까 10월 11일 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수사 의뢰했고 10월 13일 날 이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 수사 의뢰했고 8월 21일 날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수사 의뢰했고 댓글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거라고 했고 9월 1일 날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2차 의뢰를 했고 9월 14일 날 MB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를 했고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을 했고 9월 29일 날 국정원이 원세훈이 비판 세력 제압 활동을 수사 의뢰했고 10월 19일 날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 등 불법 사찰 수사 의뢰했고 또 전 정권과 관련해서는 10월 15일 날 한국당이 640만 불 수수 의혹 노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고 10월 23일 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노무현 수사 기록 유출 수사 의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적폐 청산하겠다면서 이 중에서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게 대부분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자꾸 하니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좌파들은 국정원이 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서버 검색을 내부자인 보안요원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도 그걸 가지고 수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가 지체되고 수사팀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합니까? 압수수색하면 또 검찰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이 국정원을 뒤져서 전체 한마디로 보수 세력을 절단내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요, 한마디로 과거에 불순한 발언을 하거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반대가 되는 국정원 조직의 개혁위원장과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조직의 모든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비밀 취급 인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열람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화이트리스트로 보수단체들 다 죽이고 블랙리스트로 양대 정권의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지금 뒤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별의별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관련 문건도 뒤지고 한마디로 명진스님 퇴출가도 뒤지고 최동욱도 뒤지고 자 이러면서요 지금 농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서훈 국정원장이 이 정권이 임명한 사람 중에서는 비교적 점잖고 상식적인 사람이라서 지금 이렇게 다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나마 직원들이 저항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 대가를요. 나중에 또 치를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국정원의 기록을 봐서는 안 될 사람이 국정원의 기록을 다 파헤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